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50강은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에 대한 그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그 영향력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 정책이 국제 정치에 있어서 그 힘을 이제 그 미치는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중동에 미친 이제 오스만 제국 이후에 이제 중동에는 이제 유럽 제국주의의 영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열강들, 그러니까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이제 먼저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냉전 시절에는 이제 소련 사회주의가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유럽 제국주의 이 시절에는 이제 막 그 중동 지역에서 각 나라가 막 독립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이제 소련 사회주의 영향의 시절에 있어서는 아랍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물결이 이렇게 저기 이 지역을 강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 붕괴 후에 91년도 이제 그 소련 그 사회 공산주의가 이제 붕괴하자 그 냉전 이후로는 곧 이제 미국의 영향이 이제 절대적인 어떤 이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러한 이제 그 세력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준 중동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시대에 있어서 냉전 이제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막강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 6명의 그 대통령에 대해 미국 대통령 시절에 중동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서 최근에 있어서의 미국 대통령들의 이스라엘과 중동 정책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죠. 그래서 89년에서 1993년까지 이렇게 재임을 할 때에 이제 공화당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미국 유일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첨예하게 그 냉전 그 동서로 이렇게 그 갈라져 있었던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계와 자본주의 세계가 이렇게 자유주의 세계가 이렇게 갈라져 있던 세계 속에서 이제 그 부시 대통령 이때는 이제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미국을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에 이제 이라크에 쿠웨이트 침공이 있었고 이에 따른 미국이 이라크를 이제 공격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걸프전으로 이렇게 이어진 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요 이라크의 그 쿠웨이트 침공은 사우디를 비롯해서 걸프만 국가들에게 상당한 이제 두려움을 주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으로 인해서 이라크 정권이 붕괴되고 사담 후세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만 국가의 미군 기지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미국의 이익을 이렇게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이쪽의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 기지가 이렇게 구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상당히 또 이때 이것은 이슬람 이제 무슬림들에게는 큰 어떤 그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반미로 들어서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냉전의 시기에는 이제 중동 이슬람 지역 중에서 이제 터키는 이제 투르키에는 그 나토의 일원의 중심으로서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상당히 이제 동맹국이라고 할 수가 겠죠 근데 지금은 많이 그 퇴색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공산주의 시대가 이념의 시대가 끝나고 영내에는 그러니까 중동 영내에는 터키의 전략적 위치가 이제 감소하게 되고 반미 중심의 이란과 이제 친미 중심의 사우디
등 걸프만 국가가 이제 대결하는 양상으로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미 중심의 이란, 그리고 친미 중심의 사우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아파와 그 순니파의 맹주의 어떤 큰 그러니까 이슬람의 어떤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대결의 상황이고, 또 이렇게 어떤 그 세계 패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는 이제 미국 패권을 증오하는 그러한 측과, 하나는 또 자신의 안보를 맡겨야 되는 그러한 측으로 이슬람이 나눠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중동 내 영향 강화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절대적 안보 위협에서 이제 상대적 안보 위협으로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요 친미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이런 아랍 국가들과 이제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됨으로써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이 건국 과정에서 아랍 국가들과 어떤 네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숨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국의 후원을 받는 이스라엘, 그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친미 국가들이 어떤 협조하는 관계. 겉으로는 좀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속내는 어떻게 그 큰 충돌의 위험은 이제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렇게 그 상대적 안보 위험은 느끼게 되지만, 중동 지역 내에서 절대적 안보 위협은 좀 이렇게 그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시절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공산주의 붕괴와 아랍 사회주의 바트당, 그죠? 그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등이 이 바트당에 의해서 아랍 사회주의를 맹렬히 이렇게 추종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태조는 이념 중심에서 종교 중심으로 변화될 것임을 이제 미국은 간파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시기의 중동 정책을 표현하자면 미국의 힘에 의한 중동 개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국제 정치에서는 어떤 미국의 일방주의라고 이러한 용어로 표시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의 힘에 의한 중동 개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러한 미국이 중동 개입을 하는 거는 이제 2010년대 이제 셰일가스가 발견되기 전까지, 그것이 그 기술로 어떤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유를 채취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미국이 석유 자원의 미국적 이익을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이제 시대가 되는 거죠. 1993년에서 2001년까지. 그렇죠. 이제 민주당이고 이제 리버럴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93년 오슬로 협정을 중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이제 피에로 의장을 이렇게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일 거예요. 오슬로가 요게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좀 중재를 하고 어떤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슬로 협정을 이렇게 중재했다. 그래서 근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에 관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피에로의 상호 인준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여러 난항을 거치면서 여러 협의 사항들은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협정이 굉장히 오슬로 협정이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제 팔레스틴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의 자치적주의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자치라고 볼 수가 없는 점령 지구일 뿐이었는데, 이제 자치적주의가 이제 요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합의 사항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요 자치적인 어떤 주의가 팔레스타인이 되는 데는 이렇게 요 협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쿠드당 네탄야후가 들어서면서 이제 유대 국가 중심주의가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클린턴 대통령은 이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요 중동 지역에 미국이 어떠한 평화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한때는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또 이렇게 협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노력을 미국은 계속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와서는 이제 이슬람 그 테러 단체 알카이다, 오사마 빈 라덴 있잖아요. 그렇죠. 요 빈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라덴의 아들 오사마라는 뜻이죠. 하여튼 그 이슬람 테러 단체 알카이더가 2001년에 9.11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2001년에 이제 그 1월에 취임하잖아요. 그죠? 취임하고 한 8달 된 뒤에 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세계 무역상 센터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엄청난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점령을 했다. 2003년에.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 지역에 이식하고자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제 20년 가까이 수천조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실패하고 2021년 8월에 바이든 정권에서 철수를 하게 된다. 갑작스러운 철수를 하게 됐죠. 하여튼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에 의해 침공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1980년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그 8년인가 7년인가 하여튼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소련 침공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 미국이 지원했던 이슬람 단체가 이제 이들 탈레반 애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과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싸우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다 미국이 어떤 물자도 대주고 어떤 여러 가지 전술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렇게 적이 된 거죠. 하여튼 미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중동 지역에 그 이 지역 이때에도 또 시리아 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도 이렇게 또 침공도 하고 이라크도 이렇게 그 침공도 하는 등 여러 가지 그 아들 부시 정권에서도 있었죠. 하여튼 그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중동 지역에 이식한다는 오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이슬람 지역은 이 지역만의 이제 문화와 문법이 존재한다. 정치적 문법, 이슬람 문화의 고유한 그러한 이제 특색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세력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크게 개입하고 어떤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이슬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하여튼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제 직접적 개입은 최대한 자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어쩔 수 없 또 어떤 측면도 있었던 거죠. 하여튼 그의 이제 아들 부시 제임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테러와의 전쟁 시기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뒤로 아들 부시 이후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렇죠. 2009년부터 2017년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 이슬람 정책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표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공화당 정권이 들었을 때 이제 강 강의 모습을 띄었다면 어떤 그 유연한 모습을 띈 것이 민주당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 하나의 그 유한 정책을 떠나서 친 이슬람 정책을 이렇게 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내면적으로는 이슬람교도라고 봄이 굉장히 상당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때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미 중동 정책 담당자 등 여러 이제 정책 기관에 이슬람 세력이 되고 또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이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정계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외교 연구원 안남식 교수의 어떤 그 논문에서 한번 이렇게
발췌해 봤습니다. 중동을 둘러싼 미국, 러시아의 지정학적 접근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중동 정책을 대체하는 노선을 택했다. 이른바 비폭력적 다원주의로 대량 파괴 무기와 테러리즘과의 연계만 없다면 어떤 정부든 함께 하겠다는 노선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대신 중재적 개입을 통해 균형자 역할을 하려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그 아버지 부시와 그 아들 부시의 정책을 이제 일방주의적 대중동 정책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보았다. 근데 이제 그 오바마 그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이제 대통령은 이제 중재적 개입을 통한 균형자 역할 선에서 이렇게 머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분석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분석이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은 오바마의 대중동 정책은 그럼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요 공화당 정권이 이렇게 그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제 테러가 발생을 했다. 이전 테러보다 네다섯 배의 확대를 가져온 것이 오바마의 대중동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2020 2000 이제 11년에 이제 아랍의 봄, 정확히는 2010년 12월이죠. 아랍의 봄을 통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을 그 튀니지를 비롯해서 이집트 뭐 하여튼 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시리아도 또 이렇게 아랍의 봄에 그러한 그 어떤 바람을 이렇게 있어서 내전으로 또 이렇게 비화가 되죠. 그리고 또 그 IS 저기 있잖아요. 그 이슬람이 그 스테이트 그 나라를 건설이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그때 강하게 활동을 했었습니까? 굉장히 막 참수를 하고 막 납치를 하고 막 그랬죠. 하여튼 혼란의 도가니가 오히려 오바마 시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리비아 내전, 뭐 시리아 내전, 이란의 핵개발 시도, 그죠? 핵개발 시도도 그냥 이렇게 협정을 이렇게 맺었지만 사실상 핵을 용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중동 지역이 오히려 굉장히 어지러워졌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은 아랍 연합군을 형성해서 시리아전에 개입도 하지만 더욱더 시리아를 내전에 깊숙이 이렇게 몰아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사드의 그 알 아사드의 그 저기죠. 그 정부군 그리고 또 반군 그죠. 민주 시민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IS 막 이렇게 내전이 이렇게 뭐 그 여러 나라들이 개입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또 지금은 또 요 IS 세력이 많이 약해지고 이렇게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가 이제 요 그 또 요쪽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하여튼 여기에다 또 미군과 협조를 한 세력 반군이라든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시리아가 이렇게 지금 10년에 걸쳐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제 시대가 이렇게 지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 된다. 2011년부터 21년까지의 시기이다라고 보겠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독실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근본주의 기독교 시각에서 중동 문제를 접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의 시각은 아니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은 이제 네오콘 세력과 같이 이렇게 연계되면서 저기 그 중동 정책이라든가 세계 정책을 입안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공화당 세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뜬금없이 이렇게 나온 이렇게 근본주의 기독교 이렇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그러한 이제 어떤 그 단기 필마의 어떤 그러한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친이스라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이전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2018년이죠. 18년에 그 5월에 이제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위주로 이제 그 정책을 진행시키면서도 이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이제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제 평화를 정착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너희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잘 이제 좀 이렇게 그 협력을 하는 그러한 시대로 이렇게 평화를 정착시켜라라고 하는 것을 주도를 해서 이렇게 저기를 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개입을 조금 그 중재를 한 거죠. 이렇게 여기 클린턴 때나 오바마 때나 이렇게 중재하고자 이렇게 노력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이렇게 또 중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 이제 팔레스타인에게도 경제적 혜택을 조금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이국가 해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 근데 이러한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이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계속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계속 이제 그 거부를 한 거죠. 그거는 이제 그 하마스 등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을 주도를 하면서 이제 이란의 대리 세력화되는 그러한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말론에 매몰돼 가지고 이제 미국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이 땅에서 완전히 이렇게 그 쫓아버리고 끝까지 박멸해야 될 대상이지 협력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조건이 좋았습니다. 경제적 혜택이라든가 이국가 해법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이것도 이제 걷어찼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그 누구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인가 그 사위가 그 유대인으로서 상당히 좀 실무를 좀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좀 간과하는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군사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대 후반에 이렇게 군사학교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른 그 저기 그 성격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에 대한 그러한 이제 것이 국제 정치, 그러니까 국제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힘에 의한 현실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사업가적인 마인드답게 또 이렇게 협상에 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뉴욕 포덤 대학교 2년 재학 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학사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경영학을 이렇게 경제 경영학을 이렇게 전공을 하면서 그 저기죠. 굉장히 협상에도 굉장히 능한 자였다. 힘에 대해서도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의 정치 구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아라고 하죠. 요 앞자리를 따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듯이 중동, 동북아 등 자기들, 그러니까 중동 지역과 동북아 지역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운영해라. 우리 미국은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냥. 그리고 이제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닌 이런데 이제 돈을 쓰지 않고 미국을 위한 미국을 이제 구상하고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미국을 위한 이제 어떤 저기죠. 미국으로 다시 그 초점을 맞추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실용주의를 펼친 이제 트럼프 JC에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 이제 별다른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관계에서도 그 협정도 깨버리고 오바마 때 있었던 그 협정도 깨버리고 이제 이란 너희가 핵 개발하지 마라. 핵 개발하면은 그냥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으름장을 또 놓았고 이럴 때 이제 이란이라든가 또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뭐 큰 이제 저기는 하지 않았죠. 이렇게 조용히 있었죠. 하여튼 이제 그 트럼프 재선의 이제 실패와 더불어서
그렇죠. 요 실패라고 하면 사실 지금 많이 밝혀지는데 그것은 이제 그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결과적으로 정권을 이렇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중동정책은 그의 중동정책 방향은 표류하게 되었고, 이제 표류를 넘어서 이제 바이든 정권 시절에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선을 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계속 재선을 했다면 요 아브라함 협정을 비롯해서 중동의 어떤 구상이 트럼프의 구상으로 보다 더 이렇게 조금 견실하게 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제 임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내년 이제 11월, 내년 이맘때에 이제 1년 남았죠. 이제 재선 선거가. 그렇죠. 하여튼 글로벌 좌파적 시각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크게 그 정책을 본다면은 이제 엇갈림, 두 가지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 지역은 한미일 그 동맹 어떤 구축으로 인해서 그 중공에 대한 중국 어떤 견제 이렇게를 경고하게 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는 굉장히 동북아 지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만이라든가 또 이게 그 동진아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한반도라든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좀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중동에 있어서만은 완전히 낙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북아는 한 B라고 한다면 이제 요 중동 정책은 낙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이란의 핵 문제를 오바마 당시의 협약으로 복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란 핵 협약은 결국 이란에게 핵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란 너가 이제 핵을 이렇게 가지고 이때 이제 어떤 실전 배치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수준까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사실상 친이란 정책이고, 이란이 주도하는 중동 질서를 마련하고 중동에서 발을 뺀다가 이제 바이든의 대중동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한 이제 글로벌 좌파 시각에서 이제 그 이슬람을 굉장히 친근하게 이제 협력의 대상자로 보는 시각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란이 핵을 갖게 된다면 이 지역은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미국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하여튼 바이든 이후에 중동보다 동북아 이제 중국 견제가 미국의 세계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중동보다 이제 동북아가 이제 중국이 부상하기 때문에 이 동북아의 중국 견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중동은 이제 한마디로 찬밥 신대가 된 것이다. 미국의 그 2순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3순위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으니까 중국,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동이라고 하는 3순위의 어떤 그 순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만 해도 1순위였습니다. 항상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1순위가 중동 지역이었다. 첫 번째로는 석유도 그렇고, 그렇죠? 한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오면서 석유 셰일가스를 통해서 중동 지역이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전략적 가치가 미국의 로 볼 때는 좀 떨어진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국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란의 핵 인정을 절대 불용하는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 등 걸프만 국가로부터 신뢰를 잃은 미국은, 그렇죠,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그 미국이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빠지고 이렇게 그 동북아에 집중을 하게 됨으로써 사우디든 걸프만 국가들은 이제 안보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힘을 빼는 이렇게 그리고 이란 편만 드는 이렇게 그 이 이란의 핵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이 아랍권 이 순리파 국가들에게는 큰 위협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이제 미국은 중국의 중동 개입의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에 사우디와 이란을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중지하는 그런 모습까지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전통적 미국 우방인 이제 아랍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보 위협을 위해 다각적인 다른 모색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가운데 2023년 10월 그렇죠.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어때요? 지금 가자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바이든은 더 이상 확전을 막아서 나름 자신이 그 행한 중동 그 정책이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내년에 있을 재선에 대비하고자 하나 이제 중동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이 중동 정책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고 또 저기 아랍 국가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 중동 아랍 국가 등에서 신뢰를 상실한 미국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러시아, 이란이 미국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러시아는 어때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완전히 이제 저기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완전히 갈라서게 된 거고 또 이란은 또 이슬람 종말론 메흐디 세계관으로 미국은 물리쳐야 할 큰 악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로부터도 아랍으로부터도 이란으로부터도 러시아로부터도 또 터키로부터도 어떤 나라로부터도 신뢰를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진짜 그 항공모함이 두 대나 중동 지역에 왔는데 그 후티 반군이라든가 헤즈볼라 그 테러 세력이 비웃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중동 이슬람 관계에서 이제 지금 미국이 처한 현실은 어떤 불신을 넘어서 자신을 방해해야 될 입장으로 몰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방 터키가 이제 이슬람화되고 또 미국의 이제 갑작스러운 배신에 치를 떠는 아랍 국가들, 걸프 국가들이 또 이렇게 미국을 따르지 않고 또 이슬람 종말론의 이러한 가운데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권의 분노가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가자지구 작전은 그게 정당하고 또 이렇게 국제법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디어에서 글로벌 좌파라든가 또 이슬람권에 자금이 들어간 국제 미디어 그룹들은 또 그 자금의 그런 힘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또 저기다 이렇게 여기 그 죽는 여러 가지 모습만 그 약자로 코스프레하는 그 팔레스틴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이슬람권이라든가 세계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사람 아무 생각 없는 하여튼 이슬람권은 분노가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모든 책임이 미국에 달려 있다. 이스라엘 뒤에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미국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극단주의 이슬람뿐만 아니라 점점 일반 무슬림들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분노의 끝없는 질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테러로 이제 그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귀를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이슬람 테러 단체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과 결합해서 이제 거대한 테러를 이제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남부 국경으로 이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하고 있다는 했고 또 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 독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미국의 상징적 건물과 시설에 그렇죠. 막 이렇게 어떤 뭐 시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상징적인 어떤 대교라든가 어떤 건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유의 여신상이라든가 여러 이제 상징적인 건물로 이제 이 테러가 9.11을 능가하는 테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군사력으로 어떤 저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적인 내파를 이루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러한 이슬람 테러가 이렇게 또 우리가 미국이 경계해야 되는 지금 1순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미국 내 PC 좌파들의 오도된 판단, 그죠? 그리고 블랙인들에 의한 폭동, 그죠? 그 블랙 폭동 있잖아요. 하여튼 그리고 반유대주의 세력 이것이 이제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과 결집해서 움직일 때 이것이 이제 미국은 굉장히 스스로 내파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미국의 어떤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하여튼 미국 내 PC 좌파의 어떤 핵심들은 또 누구예요? 또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여튼 요 이제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것을 오도된 판단 그렇죠. 이것이 이제 큰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은 이제 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대한 면밀한 설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중동 지역에서 그 면밀하게 설계를 하지 못하고 이제 주로 이제 석유에 대한 그 이권에 대한 또 욕심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힘과 민주주의를 이식하면은 평화로운 중동 시대를 이렇게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오만함이 있잖아요. 오만함에 오는 그런 오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상황에 이렇게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그때 이제 소련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이제 이념에서 종교로 이제 간다. 헌팅턴 교수는 이제 문명의 충돌에서 이념에서 이제 종교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고 국제 정치적인 아주 세밀한 어떤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이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에 기반한 정책 구상을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죠. 그래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개입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발을 뺀 거는 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동북아 이런 중국 문제와 또 석유의 그 중동 의존성이 좀 약화된 거, 셰일 가스로 인해서 여러 다각적인 또 이해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또 방만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으로 그 여러 가지 그 재정 위기에 몰린 그러한 여러 가지 점들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무계획적으로 빠질 때도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중동에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미국은 한편 이제 중동 평화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계속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중동의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뭘 이렇게 식민 통치하거나 뭐 이러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그래도 여러 가지 그 클린턴 대통령 때나 또 여러 가지 그 뭐 노력들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그러나 결국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 실패한 거는 결국 또 뭐 이렇게 되돌아가지만 정확히 중동 지역을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미국은 지금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그 중동보다도 지금 미국이 미국 내 테러에 굉장히 이제 취약한 상황에 이제 몰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테러에 대한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근일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